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외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입니다. 척수경색 환자분들 얘기를 하려고요. 이 환자분은 척수경색이시고 60대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3년 전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환자분은 오래전에 척수경색이 발생해서 하반신의 불안전 마비 그리고 불안전 마비가 있어서 계속 고통받고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4년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마비가 조금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받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찾던 중에 저희 한의원을 발견하시고 멀리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걷기가 이제 어려우신 분이셨고요. 허벅지와 무릎을 들어 올릴 수준은 아니었고, 약간 들어 올리는 수준의 힘은 있었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힘은 거의 없었고요. 환자분은 평소 이제 가려움도 잘 생기고 뭐 염증도 잘 생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방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환자분 스스로 이렇게 막 자신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염증이 되게 잘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병하기 전에는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셔서 아주 재밌게 사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병이 인생에 이제 큰 시련을 주셔서 아주 고통받고 계셨고요. 이 불안전 마비는 세월이 지나도 우상향으로 좀 좋아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년이 지나고 60대면, 뭐 60대인 경우에는 건강하던 분도 자꾸 힘이 떨어지고 신경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을 회복시키는 건 젊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었죠. 오래된 환자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게 갑자기 몸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셨다고 그러셔서 한번 그 점에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제 60대 이상 환자분이셨고 몸 퇴행성 이제 신경이 기능이 자꾸 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약도 많이 넣고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한약을 중점적으로 많이 넣습니다. 보약과 신경 기능 회복하는 한약을 같이 많이 넣었고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찍으려니까 말이 더 안 나오네요. 네, 뭐 제가 원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저희 유튜브 특징이니까. 그래서 보약을 같이 넣어드렸고 환자분은 좀 전형적인 소양인 체질이었습니다. 이게 사상 체질을 참고해서 보약을 넣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사상 체질은 좀 이렇게 진단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 태음인 같은 분이 있고 전형적으로 소양인 같은 분이 있는 반면에 아리까리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뭐 전형적인 소양인이셨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처방을 이제 소양인 보약도 같이 넣어서 드렸고요. 다시 정리하면 어, 척수경색이 발병한 지 수년이 지났고 대소변 마비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불완전하게 있었던 환자분이신데 얼마 전부터 좀 스스로 좋아지기 좀 시작하셔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해서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걸로 밝혀진 한약과 회복력을 높여드리는 보약을 같이 넣었고요. 이게 개월 정확하게 이제 몇 개월 한 달 뒤, 두 달 뒤 이렇게 환자분이 진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변화상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드리면 이제 한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지나서부터는 이제 좀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다. 항문에도 힘이 생기는 듯하다. 그리고 더 지나서는 다리 힘이 조금씩 생기는데 한약 복용 전보다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그리고 단 변이 묽다. 이제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이제 약재 중에 하나가 변이 좀 묽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소변 힘이 좋아졌다. 조금씩 다 좋아지는 느낌이고 뭐 변비기가 좀 있다. 대변이 묽다 해서 좀 그런 걸 이게 막아주는 약들을 썼더니 이제 변비기가 또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얼굴 볼이 가렵고 붉어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오셨던 분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다리 통증이 더 심해서 한약을 먹다 안 먹다 했다. 보통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한약은 이제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에 안전하게 처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한 1%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라던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그 두 가지 약만으로도 이제 간 수치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한약을 잠시 쉬도록 하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 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피 검사하면서 간 수치나 신장 수치들을 좀 봅니다. 최근에는 빌리루빈 수치만 높아지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유일한 경우였는데 그 수치만 높아지고 한약을 복용한 후에 높아지고 한약을 복용 안 하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분은 한약은 더 복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고혈압이든 당뇨약이든 어떤 양약을 드시든 음식을 드시든 안 맞는 분들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환자분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활동이 많아지시니까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력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 뒤에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배변할 때 항문에도 느낌이 오지만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게 자골신경통으로 엉덩이와 다리 통증이 있다. 이분은 이제 아마도 이제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자골신경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무릎도 힘이 들어가서 살짝 다리 들어 올리기가 된다. 왼쪽은 잘 안 됐는데 현재는 이제 왼쪽도 가능해지셨다는 얘기고요. 몸이 좋아지고 있다. 한약 안 먹으니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 변비가 많이 생겼지만 감각이 많이 살아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소변, 근력, 감각 이런 부분이 꾸준히 이제 좋아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이후에는 한약을 복용을 안 하시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다가 이제 좋아지셔서 이제 운동을 하고 지내셨는데 먹다가 한약을 안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이제 3년이 지나면서 6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기운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리 힘도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 다시 한약을 좀 드신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분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척수경색 이제 발병하신 분들 많이 놀라세요. 이런 병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걸렸다.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그리고 뭐 폐혈관이 막히면 폐색전,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혈관을 막을 경우에 피떡이 막을 경우가 제일 많죠. 혈전이 이렇게 혈관을 막을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제 척수 신경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았을 때도 이제 척수경색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이게 혈전이 혈관을 막는 이런 경우는 중년 이후에 많기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5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상의 경우에서 오시니까 아무래도 자꾸 몸이 약해지는 시기에 병이 나서 재활이 좀 여러모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척수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신 마비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 힘이 양쪽 다 없어서 이게 뇌경색 같은 경우 한쪽이 힘이 없으니까 한쪽으로라도 버틴다고 치면 척수경색은 양쪽이 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 걷거나 재활을 할 때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약들도 쓰지만 꼭 저는 이런 경우에 환자분에게 맞는 보약을 써서 재활할 때도 체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게 하고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내 자연 회복력이 좋은 분들이 잘 되니까 그런 보약을 써서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척수경색 환자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초기에 치료만 하면 좀 예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발병하고 한두 달 내에 오시면 예후가 좀 많이 좋은 편이고요. 뭐 이분처럼 좀 오래 지나서 오시는 분들은 예후가 아무래도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좋아지더라도 좀 굉장히 느리게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척수경색 환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또 이런 질환은 그냥 대부분의 한의사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한방 재활의학과, 그러니까 인터넷 병원에서도 이런 질환은 이제 전문의들이 치료하잖아요. 뭐 안과 가서 이런 병을 치료하지 않듯이 한의사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가서 진료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양약을 드시는 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 이제 봐서 이제 양약과 한약을 병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사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흔쾌히 하시는 의사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의사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약 먹으면 간에 안 좋을까봐 하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간단한 피 검사로 이제 확인하면서 약을 먹으면 되니까 저도 웬만하면 한약 드실 때 뭐 병원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외래에서 이제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피 검사 한번 해보시라고 합니다. 이 양약도 독한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양약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피 검사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이었습니다.